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YTN 에이저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12월 3일, 10시 반에,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이 내려져서, 지금도 이제, 오늘 5시에 이제 탄핵소추안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200명이 참석을 해야 이제 가결이 되면, 그걸로 이제 일단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이제 인용하면 이제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야당이 합쳐서 192석 정도 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8석이 이탈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태어나서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각자 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희 학생은 어떻게 들었나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때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 보다가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비상계엄을 했었대요. 근데 또 해지됐대요. 이래가지고 저는 뭐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추후에 알게 됐습니까?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떤 걸로 인식했습니까? 근데 저는 딱 일어났는데 다 약간 이미 해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딱히 뭐지? 별로 심각하지 않는가 보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송윤 학생 어땠습니까? 저는 한 오후 11시 반쯤에 알았는데요. 네. 와, 그거 보고 솔직히 처음에는 별 감이 안 들었었거든요.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뭐지? 그냥 좀 그런 건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서울의 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야, 우리나라 생각보다 좀 많이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윤석열이란 단어를 인터넷에만 써도 잡혀가는 시대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 그렇군요. 우리 선영 학생 어떻게 들었나요? 네, 저도 영민이 같이 새벽 1시까지 안 자고 놀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그때까지 그냥 놀다가 잤는데 저 그때 다음날에 학교 가는 날이었어가지고 가는데 친구가 그거 뉴스 봤냐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의 계엄법에 근거해서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쟁, 극단적인 사회질서 혼란 상태에서 정부가 군인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적인 시위나 반란을 진압하는데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비상사태라고 느껴질 만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 포고령은 더 제가 잠깐 읽어주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다섯 번째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주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그리고 6번 방과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죠. 처단한다. 척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언론과 출판은 그냥 자유롭게 검열을 안 받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계엄군의 통제를 받고 군인들 막 오는 거 TV에서 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게 모여서도 안 되고, 모여서 막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도래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민이니까, 교복을 입은 시민이니까, 이런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오늘 탄핵소추안이 되는데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보장이 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단축이 되고 조기 대선 이르면 3, 4월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을 쭉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이야기 나누고 영인 학생은 뭐 한 주 동안 뭐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딱히 그냥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똑같이. 아 똑같이 방학이 언제입니까? 저희 1월 며칠이지? 9일 어와 아니요? 후반 때야. 1월 그래요? 후반 때. 아직 멀었네 얘기죠? 네. 12월 달 방학이 아니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 이송일 학생 뭐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저는 이번 주는 없었고요. 저번 주 토요일에 합숙을 갔다 왔어요. 오 어떤 합숙을 갔다 왔어요? 태권도 합숙을 다녀왔는데 네. 다들 실력이 네.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누가? 태권도 전체적인 이제 수련생들이 다 잘해요. 오 1박 2일 합숙 갔다 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어디였지? 무주였나? 무주 태권도원 수련원 거기에 갔다 왔어요. 영동에서도 몇 명 많이 갔습니까? 저희 태권도밖에 영동에서는 저희 태권도가 좀 갔어요. 한 20명? 몇 명? 11명 12명. 그럼 태권도 수련을 계속 하는 거였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왔습니까? 네,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한- 잘해요 되게?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해요. 감탄했습니다. 그래요? 2단 도개차기도 하고 공중에서 막 왜? 근데 좀 힘들었던 게 다 이제 운동을 한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만 못 일어나가지고 야 계속 운동하고 밥 먹고 이렇게 했겠네요. 그때 근육통이 오늘까지 이어온 것 어디 놀러는 안 갔습니까? 놀러라고 하기에 탄핵 그 계엄 영사부 때문에 그렇군요. 태권부가 있습니까 거기? 네? 태권부가 있나요 진짜? 태권 부위요? 네. 거기 박물관 이제 구경 다 하시고 나오시면 태권도의 그 동상이 있어요. 그 태권부입니까? 네. 오,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1박 2일 동안 그 태권도 몇 품입니까 그래? 지금 3품입니다. 3품? 네. 어머 5품까지 하면 원래 4품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3품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선영 학생은 한 주 동안 뭐 재미난 일 없었습니까? 네, 저도 이번 주는 딱히 없고 저번 주에 영화 한 번 봤었어요. 무슨 영화요? 그 모아나 2 봤는데 네. 나도 봐야지. 근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모아나투? 근데 생각보다 좀 약간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기대에 약간 좀 덜 미치는 약간 좀 아쉬운 게 많았어가지고 모아나 2 볼 때 조금 아쉽게 본 것 같아요. 그 처음 부분을 못 봤어요? 많이? 네, 근데 한 10분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 내용을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레인보우 영화를 봤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유, 모아나 원보다는 별로 재미가 없었군요. 원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이제 시험은 다 끝났죠, 이제. 네. 네. 이제 방학이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네, 얘기죠? 네. 우리 방학 때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방학 때 아마도 계속 고등학교 거를 공부하지 않을까. 공부하지 않을까. 그 고등학교 입시는 확정이 됐나요, 지금? 아직 연고는 원서 접수를 안 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언제부터입니까, 원서 접수는? 다음 주 정도? 이번 달에 할걸요, 그래도. 그렇군요. 고등학교. 우리 방학 때 우리 소년 학생은 뭐 계획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엄마가 이제 몸을 쓰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이제 택배 관련 사업을 하셔서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장래희망이 영동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대전을 가서
학원을 다녀볼 생각입니다. 아, 뮤지컬 이야기 하시는 걸? 네. 아, 예. 기대가 많이, 뮤지컬 학원이 있나 보네, 대전 얘기죠? 아, 알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어머님 일 도와주면 알바 비용도 받습니까? 아, 네. 그걸 학원 등록하면 되겠네, 그죠? 맞아요. 야,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노래와 춤, 연기도 다 잘해야 되니까. 방학 때 어떻게 또 한번 뮤지컬 보러 갈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뭘 볼지 고민 중입니다. 한번 가봤으니까. 네. 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영 학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방학 때 약간 안 읽어본 책도 좀 읽어보고 다이어트 좀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운동하고 좀 헬스클럽이라도 다니는 거 아니고, 피트니스는? 네 약간 혼자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하려고. 조깅? 네. 조깅을 하면 어디로 뜁니까, 보통? 그냥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요. 할 때마다. 그래서 그쪽으로. 뛰는 겁니까, 이렇게? 네. 주눅기도 하고. 조깅하고 식단 조절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겠네, 그죠? 네. 식단 조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먹는 거 좀 줄이고 약간 간식 끊고 약간 그래야. 간식 끊고. 좋습니다. 아유, 참 이게, 찾아보면 액상과당이나, 과즙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백해무익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하고 줄여가는 게 몸에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방학도 이제, 그러면 요즘엔 특별한 학교 행사나 이런 것도 없겠네, 그죠? 영중은 이제 한 번 더 행사가 남았습니다. 어떤 행사 남았습니까? 고미사라고 이제 네? 고미사라고 있는데 고미사?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사연을 학생회 쪽에 보내요. 그러면은 그 학생회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켜서 그 사연을 읽는 거죠. 그게 언제 딱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약간 선생님들이나 가끔 가다 짝사랑 썰이 나오거나. 이야, 짝사랑도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진짜요? 좋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영일 학생은 고마워하거나 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송현이? 왜? 이번 연도 때 제가 반배정 망해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송현이가 가까운 반이어서 저랑 같이 댕겨줬어요. 이야, 그랬군요. 고맙다. 야, 송현 학생은 누구 있습니까? 고미사? 저는 미안한 사람들은 항상 있죠.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분. 왜 미안합니까? 너무 제가 이야기를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네, 근데 그거에 때 상처를 또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 제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게 애들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군요. 딱 직설적으로 탁 이렇게요. 그게 오히려 또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애들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정말 예. 그런 부분들, 그렇군요. 우리 서정 학생은 고미사 누구 있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점이 고맙습니까? 미안합니까? 고맙습니까? 제가 조울증이 있어서 정말요? 그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약간 좀 감정 변화가 되게 쉽게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냥 좀 고마울 땐 고맙고 화낼 땐 화내고 좀 속상할 땐 좀 울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다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부모님한테 제일 그거 받아봤어요. 약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 감정에 대한 변화나 한참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입시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그런 것들 참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안학교 나온 친구를 한번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안학교 나온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 들으니까 거기는 이제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등 이런 등수가 나오지 않고 대안학교는 이게 정규 과정이 아니라 거기서 막 진짜 농사도 같이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거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학력 인정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봐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또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대학교 입학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는 학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 경쟁과 이 성적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좀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학교 가는 게 좀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재밌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준 학생이 학교 가는 게 이 즐거움과 재미보다 좀 어떻게 가야 하니까 가야 된다. 이거 중에 몇 프로 같아요? 즐거움과 재미가 차지하는 영역이. 저는 100% 가야 하기 때문에 갑니다. 만족하군요.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100%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아이고 그렇군요. 즐거움과 재미가 많이 좀 없군요이죠. 예. 우리 송일 학생 어떻습니까? 저는 가야 되기 때문에가 90%. 노는 게 한 10%? 그렇구나. 우리 소정 학생은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가는 게 좀 많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어차피 무조건 밖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좀 기대되고 설레이고 매일 아침이 막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넘쳐나는 학교면 참 좋겠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것들 학교 안에서 좀 짜여진 그러니까 네모난 책상과 네모난 교실과 네모난 칠판과 네모난 공책과 이런 것들이 다 네모나게만 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꽉 짜여진 어떤 틀 안에서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당연시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대안학교나 뭐 이제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있는데 그런 대안학교는 정말 동아리들도 되게 많고 뭐 학술로 자기네들이 공부해서 이게 학술제 같은 것도 하고 자유롭게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또 다양하게 학업 위주가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또 배우는 것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참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때 너무 좀 억압되는 그런 학교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얘기하는 대로 영동에서만큼 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시겠듯이 이게 사실 학교의 주인은 누구다? 선생님. 원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하고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이제 못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면 학생이 주인이면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면 학생은 되게 다수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더 많은데 많은 어쨌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규칙에 물론 이제 영동중학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등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중학교나 이런 것들도 학점제로 시간표를 본인이 짜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가서 듣고 대학교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시간표에 쉬는 날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몇 학점 딱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들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만약에 18학점을 들어야 된다 하면 국어가 3학점, 영어가 3학점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 있고 자율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서 자기 시간표를 짜서 좀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강 시간도 있으니까 딱 짜여진 게 아니라 1, 2교시하고 5교시도 있을 수 있고 6교시도 있고 대학교 가면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럼 쉬는 시간도 이제 자기가 많아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는 이 책임의 차이 같아요. 어쨌든 얼마만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 7일이고 이제 올 한 해가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손영학 쌤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게 들으니까는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편하게. 그냥 이제 진짜 방학하고 이제 고등학생 드는 게 조금 실감되기도 하고 그냥 좀 커가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인 학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성인 되기 싫어요. 왜요? 아직까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뛰어들 만한 책임감과 용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옛날에 유관순 여사나 옛날에 한 13살, 14살 되면 결혼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평균 수명이 단축되긴 했지만 예. 우리 영인 학생은 저도 좀 걱정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 좀 늘어납니까? 이제 저희부터 약간 고등학교 약간 바뀌잖아요. 고교학전제처럼 시간표도 직접 짜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뭐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를 갈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진로가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걱정은 어쨌든 짧은 시간에 자기 진로를 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내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진로를 한꺼번에 딱 정하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살아보다 보면 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놓고 한번 천천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찾기까지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좀 좋아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 실증이 나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길을 모색하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